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직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다양한 시각을 통해 미증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다우존스 지수가 2.12, 나스닥 종합지수가 1.07, S&P 500 지수가 1.45%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큰 폭 상승하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마켓 뷰를 보시면 핵심 키워드는 부채 한도 해결, 연착륙 기대감,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입니다. 먼저 부채 한도 해결인데요. 1일 미국 동부시장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6월 FOMC를 앞두고 고용보고서에 상당히 시장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아주 묘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석은 연착륙 기대감 형성 그리고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연착륙 기대감 형성이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와 같거나 낮게 나오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3.7%가 나왔다는 점에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 업종과 중소형주 상승이 금요일 주도를 했고요.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것은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 에너지, 금융 업종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나스닥의 기술 업종 주도의 불안한 상승이었다면 지난 금요일은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하면서 월가에서는 이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표 추이입니다. 공포지수가 15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서 변동성이 아주 낮은 모습 보였고요.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는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오르면서 역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은 소폭 하락했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유가와 구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좁은 구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공포지수가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 보였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고 금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구리,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S&P 대표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그동안은 통신서비스와 기술업종 편준된 상향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는 보기 드물게 저원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P 500 대비입니다.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경기 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을 했고 산업, 소재,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업종이 S&P 500 대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단기 체크포인트 S&P 500 지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경제지표를 포함하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발표가 이번 주에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금요일 경기 연착륙, 금리 동결, 기대감 지속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한 주요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지수와 업종의 기술적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FOMC 금리 동결 기대감 지속 여부는 2년물 채권 수익률 추이 체크 필요하고요. 연착륙 기대감 형성 지속 여부는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중소형주 상승이 금요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증시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하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주도 기술업종의 단기 차익 매물을 얼마나 견고하게 소화하는가 이 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4282인데요. 최대 저항이 2022년 8월 고점인 4325 그리고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시 보는 피보나치 61.8% 되돌림 구간인 4312 돌파 여부가 이번 주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만약
피보나치 61.8 구간인 4312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작년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14일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와 달리 금리 동결 가능성이 74.7, 25bp 인상 가능성이 25.3으로 다시 역전이 됐는데요. 지난주는 25bp 가능성이 64.2, 금리 동결 가능성이 35.8이었는데요. 이게 다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볼 수 있는 곳 링크가 있으니까요. 6월 FOMC 전까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준금리 전망이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이번 6월 FOMC에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2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변하니까요.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이 4200 구간을 뚫었습니다. 이번 주 지난 8월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강세장의 시작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래로는 4200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5월부터 지지를 보였던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P 500 지수와 S&P 500 지수 동일 가중지수입니다. 이 두 지수를 봤을 때 그동안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데 이 동일 가중 지수는 하락하는 것에 우려를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지난주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 중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거래되는 비율인데요. 이 또한 50을 넘어 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 전반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50을 기준으로 요 위는 강세장, 요 밑은 약세장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8월 고점을 하루 종일 넘어섰습니다. 이 주요 저항, 존의 소화 여부가 중요한데요. 먼저 지난 8월 고점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도 같은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요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현재 단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로는 이 갭을 메우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고요.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요 주요 저항 라인을 뚫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지난 금요일 단숨에 20일, 50일 이평선을 뚫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요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업종의 좁은 구간의 랠리가 아닌 전반적인 업종의 시장 상승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온 이 박스권을 만약에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더욱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소비재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인 경기소비재가 현재 올해 2월 고점 라인의 도전에 바로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소비 업종이 금요일 발생한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술 업종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줄 것이라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소비재 업종이 이 부분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체크하시면 지수 전반에 모습에 단서를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그동안 대형주에 비해 힘을 못 쓰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내려앉지 않고 요 위에 지지를 얻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투자 심리 지표를 갖고 왔어요. 투자 심리 지표 간단히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완전 탐욕 수준까지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와 일반적인 투자 판단 보시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것이 탐욕 수준으로 오면 이때가 증시의 단기 꼭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AAII 지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5월 31일 향후 6개월 강세장이다라는 심리가 29.1, 중립이 34.1, 비관적이다가 36.8이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평균인데요. 역사적인 평균보다 강세장이라는 낙관적 심리는 작았고 중립은 높았고 비관적이다가 더 높은 이 상태에 있는데요. 이 또한 월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 강세 심리가 아직도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역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AII 지수도 낙관적인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역으로 증시의 꼭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투자 심리 지표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지는 않았다. 향후 낙관적인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아직도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마이너스 0.82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빅스 지수는 15 아래로 내려오는 변동성이 아주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는 이 중요한 105 라인을 결국 뚫지 못하고 내려앉고 있는데요. 105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게 좀 더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에 좋을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채널 그대로 있고요. 지금 67달러 전후의 지지력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요 기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지 중요하고요. 지난 금요일과 같이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을 보이면서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에 상단 박스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 추세선의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는 지금 5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요 지지라인에서 지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오늘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은 존 머피라는 유명한 미국 기술적 분석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장 랠리의 확대, 경기 소비재 업종 전고점 돌파 여부에 주목하자 라는 메시지인데요. 보시면 먼저 다우존스 지수 주도의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5월 고용보고서와 부채 한도 법안의 통과는 주식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8월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보다 그동안 뒤처져 있던 시장의 약한 업종들이 마침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더 관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형주와 경기 민감 업종의 금요일 랠리의 주도, 다우존스 지수 주도의 상승이 고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해서 50일 이평선을 훨씬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과 S&P 동일가정지수를 갖고 와서요. S&P 500 지수보다 동일가정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는 시장 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또 다른 고무적인 신호이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소비재 업종 주도 상승이라는 것인데요. 경기소비재 업종은 이번 주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경기소비재 업종 ETF가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2월 고점 저항 돌파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이 경기소비재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소비재 업종이 요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증시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업종과 소재 업종입니다. 에너지 업종과 소재 업종 ETF는 주요 지지란에서 반등을 했다. 에너지 업종 ETF 차트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3월 저점에서 잠재적인 지지를 받았고 상승을 했다는 점이고요. 소재 업종 또한 3월에 지지를 받고 금요일 강한 상승으로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소재 업종은 구리 관련주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세 부분이 마침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랠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또 다른 고무적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빅테크와 기술 업종의 좁은 리드로서의 대표 지수의 상승이 그동안 불안했었는데 지난 금요일로 보자면 이것이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대표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라는 점에서 이는 현 상승장의 긍정적인 또 다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차트 분석과 의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돈 그리고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주윤발 아시죠? 일상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기로 유명한데 평소 자주 가는 시장에서 가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안 좋은 시장 상인들을 살뜰히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8,100억을 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매일 세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주윤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며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 주윤발의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루시면 주윤발과 같이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경기 연착륙, 금리 동결 기대감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상승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